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해보는 뉴스 키워드입니다. 이번 주 누리꾼들은 어떤 키워드에 주목했을까요? 성적 조작, 공시생, 부정행위. 정부 서울청사에 침입해 성적과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공무원 시험 응시생 송모 씨의 부정행위가 캐도 끝없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시생 송모 씨는 1차 시험지와 답안지도 훔쳤고 토익과 한국사에 이어 6년 전 수능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장애인 응시 규정을 악용해 약시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과목당 시험 시간을 더 얻어낸 뒤 일반 수험생의 시험이 끝나면 바로 인터넷에 올라오는 정답을 화장실에 숨겨둔 휴대전화로 몰래 확인해서 시험을 치른 겁니다. 양파 껍질 벗기듯 잇따른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 공시생처럼 거짓말과 사기 그리고 잔머리의 달인들이 나오는 영화도 많습니다. 신분 상승 욕구에 사로잡혀 거짓말을 일삼다 결국은 자기 자신마저 속이게 된 영화 리플리의 주인공. 또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에서는 가짜 증명서와 수표를 이용한 사기 행각이 펼쳐지고요. 학력과 경력뿐만 아니라 심지어 검사의 사인까지 위조하는 영화 속 주인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에서나 볼 법한 사건으로 최근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계 혼혈의 하버드대 MBA를 마친 수려한 외모를 가진 이른바 엄친아 방송인 숀 케이가 고졸 출신으로 밝혀진 건데요. 심지어 이국적인 외모도 성형수술 덕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미국 예일대 출신이라는 거짓 이력을 만들어 동국대 조교수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 심사위원 등으로 사회 저명 인사들과 친분을 넓혀가다 결국 학력 위조 혐의로 교도소 생활을 한 신정아 씨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로 자신을 꾸몄던 신정아 씨 때문에 당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병명이 화제가 되면서 유명 인사들의 학력 검증 붐이 일었었는데요. 연예계도 이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탤런트 최수종 씨는 입학하지도 않은 대학을 졸업했다고 학력을 조작했고요. 작곡가 주영훈 씨는 동생의 학력이 잘못 기재됐다는 거짓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배우 장미희, 최화정, 가수 인순이 씨 등이 학력을 위조했는데요. 경력을 속인 건 분명 잘못한 일이지만 실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인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해성병원 응급. 이름이 뭡니까? 유시진입니다. 반가워요. 대한민국을 태후 아리에 빠뜨렸던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끝났습니다. 태양의 후예가 방송되는 날이면 각종 쇼핑몰이 한산해진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자랑했는데요. 태양의 후예는 시청률과 화제성, 그 어떤 것도 빠지지 않는 뭘 해도 되는 드라마였습니다. 1회부터 14.3%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떡잎부터 달랐고요. 단 9회 만에 꿈의 기록이라고 부르는 시청률 30%를 넘어섰습니다. 마지막 16회에서는 40%에 육박하는 자체 최고 시청률로 유종의 미를 거뒀는데요. 화제성에서도 단연 1위를 내달렸습니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7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각종 유행어도 넘쳐났죠. 군대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일명 단아까 말투는 매회 등장하는 대표적인 대사였고요. 아랍연맹 의장의 응급수술을 위해 총을 빼들며 탄생한 명대사죠. 그럼 살려요. 이 장면은 송중기 씨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꼽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유행어가 탄생했습니다. 오글거리긴 하지만 단지 송중기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대사였다고 하죠. 인기 드라마일수록 간접 광고가 따라붙는 건 당연합니다. 간접 광고로 국내에서만 약 3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휴대전화와 노트북, 헤드폰, 그리고 각종 액세서리 등은 일반적이니까 제외하더라도요. 유시진 배우의 에마로 등장한 투싼부터 자율주행 키스 장면을 탄생시킨 제네시스, 수시로 등장해 홍삼의 후예라는 별명까지 얻은 홍삼정 에브리타임과 주문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줬던 서브웨이 샌드위치, 그리고 데이트 장소로 등장한 달콤 커피 카페 등이 있습니다. 드라마 몰입을 방해할 정도로 황당한 간접 광고도 있었습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우르크에 난데없는 중탕기가 등장해 삼계탕을 만드는가 하면 술자리에서 몸을 챙기겠다며 먹었던 아몬드도 드라마 전개와는 관계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접 광고는 아니었지만 그게 흐름상 필요한 소품이었던 초코파이는 제과업체 오리온을 뜻밖의 홍보해주기도 했습니다.
태양의 후예는 그동안 사전 제작은 흥행 참패라는 공식마저 깨뜨리며 사전 제작 드라마의 첫 성공 사례가 좋습니다. 130억 원이라는 거금을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력도 중요했는데요. 이 배경에는 차이나머니가 있습니다. 국내 드라마 제작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자칫 한류의 개성이 사라지고 중국인들의 입맛에 맞춘 콘텐츠를 만드는 하청 제작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합니다. 거세지는 차이나머니의 공세 앞에서 태양의 후예 성공은 적잖은 숙제도 남겼습니다. 한 달에 8,400만 원을 번 거지가 있어서 인터넷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 금식월인 라마단 기간에 구걸 행위를 하다 두바이 경찰에 체포된 거지 얘긴데요. 일당으로 치면 우리 돈으로 280만 원. 하루에 6시간씩 길에서 구걸한다고 가정하면 시간당 46만 원 이상을 버는 셈입니다. 원래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구걸 행위 자체가 불법이지만 라마단 기간에는 무슬림들이 이슬람의 가르침에 따라 거지를 지나치지 않고 돈이나 먹을 것을 기부합니다. 바로 이 점을 악용해서 서남아시아나 인근 아랍 국가에서 두바이로 단기 여행 비자를 받아 며칠 만에 수천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연예인 거지 계보라는 이름으로 드라마 속 역대 거지들을 모아놓은 게시물이 화제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으뜸 거지는 배우 손현주 씨였습니다. 공허한 눈빛이며 쭈그려 앉은 자세며 어느 것 하나도 어색한 부분이 없죠. 노숙자로 변신해 개걸스럽게 국밥을 먹고 쓰레기 봉투를 뒤져 남이 버린 음식을 먹는 등 혼신의 연기를 펼친 배우 박신양 씨도 있고요. 살기 위해 개밥까지 훔쳐먹은 강지환 씨도 거지 연기 3대 장인의 이름을 올렸네요. 이외에도 드라마 왕초의 맨발 윤태영 씨와 아내 유혹의 변우민 씨 등도 연예인 거지 계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때론 멋짐을 내려놨을 때 더 멋져 보이기도 합니다. 작품을 위해 직접 거지가 되어 있던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뉴스 키워드였습니다.